미국 통으로부터 듣는 정상회담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두 갈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한미 정상회담 잘 되겠습니까? 글쎄요. 우선 뭐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쏟아내세요. 네. 어쨌든 후보 시절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나는 우리는 평양을 먼저 가겠다. 갈 의지가 있다. 사실은 평양을 먼저 가겠다는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남북 대화를 중시하겠고 평양을 먼저 갈 의지가 있다 하니까 막 보수 언론에서 막 이러다가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미국을 먼저 가시는데 뭐 보수 언론은 뭐 여러 가지 기대한다 뭐 어쩐다 하겠지만 또 자기네들 어떤 그게 또 안 맞아지면 사드라든지 또 막 비난을 하겠죠. 흔들기 말하자면. 그래서 그 점이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좀 아쉽고요. 우리 문제는 뭐냐면 굳이 그 약간 급한 이렇게 꼭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는 게 좀 제 입장에서 아쉬운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정권 청와대 쪽이나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또 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어떤 지도자 집권자로서 어떤 그런 측면이 강했던 것 같고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는 게 제가 오늘 이번 주 아마 시사전에 나갈 건데 결국 기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좀 비관적으로 보는까지 오늘 써버렸는데 그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뭐 마이너스 나쁘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국제관계 상황들이 그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후보 시절이나 이렇게 담아왔던 게 많이 이렇게 그렇게 되어갈 가능성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뭐 그대로 얘기를 다 하라니까 우리의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의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이건 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단 한 가지는 감인데 감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와서 무언가는 생각하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남북 대화 문제라든지. 근데 일단 이번 워싱턴 가는 거는 그렇게 기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론. 예. 이를테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뭐 이상한 망언이라고 해도 예. 탄핵까지 거론될 마당인 정도로 상황이 입지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교에 있어서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안들 중에 하나가 북핵 해결에 관련된 부분일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북한이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해 줌으로써 자기들의 입지가 더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근데 사실 북핵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미국과 이야기하려는 일종의 도구와 수단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과는 아무 상관 사실 없는. 근데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우리가 그러니까 부정적 이미지로만 바라보면 트럼프가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뭘 대단히 해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트럼프건 문재인 대통령이건 둘 다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합의를 도출해 냈을 때 양국 국민이 봤을 때 서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국내용이라고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썼는데 둘 다 국내용이 됐습니다. 둘 다 국내용이다. 사실 이 지금 초기 우리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좀 이렇게 국제 관계학적으로 하면 혹시 막 비판한다까봐 지금 출발하는 정부를 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말할 건 말해야 되니까요. 그런 게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뭔가 보여주려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담마다 트럼프는 제가 썼지만은 실제적인 북한 위협보다 CIA 정보 매일 보고받습니다. 뭐 마이크 폼페오 그 CIA 국장이 이틀 전에 하루에도 매번 전화 와서 아주 괴롭다고 북한 문제 물어가지고 트럼프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보고받는데 트럼프가 진짜 장사꾼이기 때문에 진짜 뭐랍니까 관심을 두는 건 미국 언론 보도입니다. 그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쏜 거는 별거 아니다. 다 봤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CNN 방송하죠. 폭스 뉴스 때리죠. 뭐 브레이킹 뉴스 나오면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미국들이. 북한 당연히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 의미니까 그런다는 의미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이런 거는 하나의 저희도 기대감이 되지만 일단 그 부분은 동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막 휘감 없는 것처럼 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 동의했다. 아주 자세 취하고 하겠죠. 골프 못 치러 가는 게 아쉽겠죠. 문재인도 싫어하니까. 뭐 아마 골프 그런 거 다 할 건데, 그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얻어와야 될 게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얻어와야 될 게 이제 뭔가 우리가 약간 강조한 게 이제 뭐 2단계라도 하지만 북과의 대화라든지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우리 어떤 주도권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뭐 물밑이든 뭐든 용납하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참 조금 어렵지 않을까. 우리 대통령이 얻어와야 될 부분이 없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제재 합의했다. 사드도 하기로 했다. 기존 뭐 전략 등도 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버리면 어떤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참
멍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80% 이상이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문정인 특사 논란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사드 배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전 정지 작업 그런 용도인 거죠. 분위기 안 깨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참 애매한데요, 묘한데 지금 그렇게 이제 사실 미국 쪽에서는 언론 보도에서 약간 하긴 하지만 뭐 같이 갔던 우리 문정인 교수님하고 같이 갔던 모 의원도 그랬지만은 뭐 그렇게 그걸 뭐 한국 너거 봐라 너거 뭐 사드 뭐 안 해? 또 뭐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제 18명의 의원들이 또 이제 저 누굽니까 트럼프한테 서한을 보내갖고 한국 왜 그래 사드 늦어지느냐 뭐 절차 어쩌고 강력하게 해라 이래갖고 뭐 조선일보 뭐 제가 며칠 말하지 이런 또 크게 쓰던데 18명이에요. 18명. 그분들 항상 그래 하는 매파 의원들이에요. 예. 그렇게 또 굉장히 쓰고 그분들은 뭐 항상 그래 해요. 그 내가 얘기 다 드리면 그분들 제 후원자들 이렇게 명단 보면 쫙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뭐 로키드 마틴 뭐 이렇게 보잉 이렇게 안 할게요. 말 안 했습니다. 예. 그런 흐름이니까 그건 그거고 우리가 이제 뭔가 얻어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 굉장히 초당적인 그러니까 공화와 민주당 상하원이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합동연설을 요청할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가를 미국 정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탄핵 위기고 뭐 야당한테 쫓기고 언론한테 쫓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동안 있었던 5번의 보궐선거에서 취임이 압승을 거뒀어요. 쉽게 말해서 언론이나 정당들은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지금의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의 30%의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전승의 보궐선거 승리를 줬단 말이죠. 이렇다고 보면 대내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트럼프의 지지율, 국민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거에 그 트럼프 저지에 실패한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 탄핵을 통해서 등장한 세계적인 이슈를 끌고 있는 민주적 대통령 문재인을 자기네들이 트럼프 견제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그걸 막으려고 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의 기세를 또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어떤 오벌 동조를 막아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도 일종의 단근을 던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부분에는 좋은 지적인데 우리 시간 어제죠. 대법원에서 지금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제 뭐 저기 1심 법원 그다음에 저 연방 항소법원 2심에서 다 이렇게 이제 막혀져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못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어제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물론 최종 뭐 첫 공판은 10월 달에 하지만 일단 그 발효해라고 대법원에서. 왜냐하면 닐 고서치 한 명을 임명해 가지고 5대4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뭐 또 매체에다가 트럼프 재선은 뭐 유력하다 이런 이렇게까지 쓸까 하는데 저는 원래 트럼프 파기 때문에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그게 지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을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 여론은 굉장히 악합니다. 지지율이 뭐 38%, 36% 이런데 미국의 정치에 관심을 가진 서청은 50%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올라가서 투표권 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 더 열광적이니까 그게 더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민주당과 공화당에는 상당히 예리하신 어떤 생각 추측이신데 그까지는 제가 뭐 그럴 가능성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한 가지는 이제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굉장히 비상합니다. 그냥 우리가 막말한다 뭐 이렇게 뭐 어쩐다 하는데 제가 예상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드 관련해도 간단히 얘기할 거예요. 아주 무식한 척하고 무대표로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드 왜 15% 안 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문재인도 벙찌겠죠. 아니, 우리 문재인 스타일에 뭐 사드는 주한 미군에서 우리 전략적 공동으로 지금 배치한 건데 그건 한국이 부담할 부분이나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그게 또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배치됐어요? 야, 나 그럼 국방장 안에서 그럼 빼라 하죠. 뭐 이게 땅 할 거예요. 일부러 그 던지는 협상과 본인이 쓴 협상의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뽀로 무식한 척, 에이 그거 해야지. 왜 안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던진다는 거죠. 예의 없이. 우리 뺀다고. 전화도 끊은 사람입니다. 전화도 다 끊고 오스트레일리아 통화하다 전화 끊어버리고 전화 집어 던지고 이래요. 그건 뭐 다 나온 거.
아주 작전적으로 이제 세나리오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제 저기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백악관에 있는 그에서 실질적으로 국무부나 이런 쪽에서 얼마나 이걸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외교정책 이것도 참 미스테리예요. 그렇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비춰질 때와 다르게 회담할 때는 그런 걸 다 던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거 서로 안 하려고 지금 우리 청와대가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 이런 내가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사드도 어제 안 올리겠다. 굉장히 심기를 좀 보는 것 같고 한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내부적으로 하다 기자회견 공동 기자회견 해야 되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트럼프가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탄 저는 같은 거기에 조종이네요. 목적을 맞죠. 왜냐하면 둘이 대화하고 하는 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발표 안 하면. 근데 그 대화는 100% 제가 3년간 연구해서 확신하는데 아무 관심 없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10억 불 달라는데 왜 답을 안 줍니까?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FATA는 그거 우리가 매달 적자 보는데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 내달쯤에 그 행정명령해서 취소하겠습니다. 딱 그래 얘기가 끝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인물입니다. 일부러 그래요. 고도의 아주 협상가입니다. 다 던져놓는 겁니다. 그 전략입니다. 일단 그러면 한미 간의 현안으로 나올 수 있는 사드라든지 무역 문제 이런 것들은 비공식적인 석상안에서 자기 주장을 강행하고 밀어붙일 공산이 높은 거고 당연히 트럼프는 뭔가를 그게 실질적 이득이 있든 없든 언론에서 이렇게 그래야 지지자들 와 역시 사우스 코리아 만나도 우리 그 다 받아내네 이러고 FTA 꽝 그리고 다시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당신네들을 지키러 가했어 갖고 우리 주한미군은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방위분담금 예를 들어 뭐 사드 1번 방위분담금 전부 다 해라. 그래서 우리 공동으로 안보하자. 그렇게 뭘 보여줘야 됩니다. 트럼프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외교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의 의제도 미리 조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뭔가 얻어가는 외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드 반대 시위, 찬성 시위, 그때 이제 6월 25일이어서 또 보수단체 분도 또 나오시고 뭐 이런 걸 봤는데 어차피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사실 사드 반대 시위도 해주는 게 사실상 도움이 되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예. 한편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균형을 또 맞추려고 또 보수단체 나와서 사드 배치 찬성하고 여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런 의제들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가 진짜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고 뭘 얻기 위해서 던지는 일종의 이제 가짜 패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얻어갈 거는 제가 아까 언론에 보여줄 거랬는데 그게 FTA의 적자가 나는 자기네 적자를 많이 본다 이거거든요. 우리 쪽에서 전문가들이나 미국 쪽의 전문가들이 아무리 그 상무 그 담당 그 USTR 저 담당자도 어제 그랬지만 그런 인식이 없어요. 자기가 뭐냐면 트럼프는 그냥 간단 명료한 잔상꾼 논리예요. 뭐냐면 우리가 적자 많이 보니까 우리 안 돼. 당신들 뭐 수입 뭐 소고기 맞고 뭐 철강 맞고 뭐 맞고 덤핑하고 이러는데 이건 안 해 하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얻어내려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트럼프 등장을 저희가 잘 이용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공화당이라든지 매파다가 무조건 어떤 소련이나 어떤 러시아 대비로 이렇게 꽉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게 우리가 중간에 제가 텀을 찾을 수 있다 보는 게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이기 때문에요. 자기네들이 자기들 돈 쓰고 안 오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가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이 기싸움이 어디까지 얼마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수를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카드를 그게 굉장히 이제 이번에 다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추후에 하나하나 나타나는데 이번에 첫 번째 대면이 되겠죠. 표면적으로는 봉합이 되고 이래 하겠지만 그 물밑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는 일부씩 드러나는 많은 그런 과정이 있는데 트럼프가 가져가고자 하는 거는 자기들 지지층 미국 국민도 다 아닙니다. 그게 내가 사우스코리아 한국 대통령 만나서도 FTA 얘기 다 했다. 사드나 국방비나 이런 관련도 우리 공짜 없다고 얘기 다 했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이제 그건 맞겠죠. 두 양자가 굉장히 해갖고 이제 우리가 강한 압박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다 얻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북한 문제에도 대화라는 부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FTA도 우리가 그대로 가든지 합리적인 걸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드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중국 문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묘한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어올 건가? 이게 참 딜레마죠. 예, 그런 상황이죠. 그 국빈으로 초청받아 간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대접을 잘 해주고 뭔가 선물 보따리를 줄 거다라는 기대는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면? 선물 보따리 없습니다. 오히려 뭐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뭐를 선물해야 될까 고민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참
아유 기사로 쓰기도 그렇고 뭐냐면 뭐 호주 총리가 뭐 황금 골프채를 줬는데 우리는 뭘 해야 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저번에 저기 홍석현 회장 갔을 때 아주 그 진술을 아주 금태 이렇게 뭐 진짜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주 좋아했다는데 약간 저자서 얘기를 지금 보이는데 이거 제가 새날에 얘기 안 할래 했는데 물론 이건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를 이게 물론 좋은 의미에서 외교적으로 보자면 양 정상이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분위기 모두를 모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는데 반대로 그 트럼프 쪽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잘 대우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미국 쪽 라인을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32번째입니까? 8번째 만나는 대통령이고 굉장히 지금 우리 시각에서 보니까 야,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 문제 있고 이러는데 미국 쪽 시각에서 트럼프나 비핵화는 시각에서 뭐 그냥 회담.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국빈도 아닙니다. 이번 방문. 그렇다고 뭐 네. 한국이 그렇게 존재가 없는 나라는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굉장히 조그만 나라의 정상과 회담하는 거랑 사실상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그 백악관 안에 어떤 구조들이 네. 정상적인 관료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깔아놓은 부하들, 영입한 사람들이나 영입 인사들이나 심지어는 뭐 사위 이런 애들이 백악관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외교적으로 접촉할 만한 라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제 뉴욕타임즈도 저 렉스 틸러슨 어제 저기 참 헛개비다. 뭐 이렇게 보도를 뭐 해kop이다는 제 판단이고요. 제 분석이었는데 보도했는데 좋으신 지적인데요. 이 새날에 처음 봤으니까 이게 최순실 프레임이 백악관이 그대로 운영합니다. 예. 근데 최순실 뭐 박근혜 그는 그냥 장난이고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제러드 쿠슈너가 사위입니다. 이방카 그게 딸이 이방카 뭐 그 회사도 갖고 있잖아요. 이방카 트럼프가 딸이고 그 가끔 TV 보시면 딸이 있지 않습니까? 사위가 바로 제러드 쿠슈너인데 변호사고 기업가고 베나탄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백악관 선임 고문을 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명의 지금 실권자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밀려나는 형국이고 그 채권들이 지금 실권자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분석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례로 얼마나 비상하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트럼프가 막 던진다 했는데 멕시코나 뭐 이런 회담에 전화 막 끊어버리고 그래 우리 뭐 한 멕시코 저 협의 파기야 딱 그냥 던져버렸어요. 재떨이 던지듯이. 그러고 쿠시노가 살살 전화합니다. 그쪽 정상 그쪽 라인에 고위청 이제 뭐 청오리 같은 청와대 하면서 그쪽은 황당할 거 아닙니까? 이거 막 나오네. 그냥 다 깨져버리거든요. 우리 그냥 탈퇴 없는 걸 하겠다. 폐기하겠다. 이러고 살 전화해갖고 그럼 그쪽도 당황하잖아요. 갑자기 우리도 한미 FTA 내일부터 파기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당황할 거 아닙니까? 일단 저게 외교도 적으로도 안 맞고 저 사람 진짜 뭐 괴짜네. 뭐 또라이네. 뭐 이랬는데 살 전화해가지고 싹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사위가. 실권자. 그게 지금 이스라엘 정책, 중동 정책의 실권자라 나옵니다. 이 한반도는 어제도 뭐 굉장히 우리 외신들이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선순위로 둔다는데 미 백악관이 우선순위를 안 두고 있어요. 제가 국정의 전문가인데 뭐 바빠서 시리아, 중동, 뭐 이스라엘, 뭐 사우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거든요. 물론 문제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제레드 쿠시노도 아직 한반도 문제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여기는 또 동아시아 차가운 라인들이 별로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팁을 하나 드리면 장기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그건 현실이니까 그쪽 백악관이 굴러가는 제레드 쿠시노 사이라든지 이런 라인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국무부 장관도 있고 미국 국방부 장관 매티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외교들이 매일 이렇게 안을 만들어 올리지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트럼프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움직이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고 일례도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여론을 많이 이렇게 본다 하면 간단한 거죠. 1년 전부터 이제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계속 뭐 우리가 인질 외교라도 하고 북한에 들으면 기분 나쁘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보도들이 뭐 미국 시민이 3명 억류돼 있다. 보도들이 많이 나가니까 트럼프 전화 한 통 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요. 유일한 실무자는 조셉 윤 육자회담 대표거든요. 조셉 윤 전화하면 조셉 윤이 그냥 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뭐 북한 최성희 국장이나 평양도 방문했고 그래놓고 국무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직 북한과 대화할 때 아니다. 자기네들 대화 다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안보에서도 백악관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걸 물론 뭐 외교부나 청와대도 나름 파악하고 있겠지만 현상이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 예상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뭐 송환됐었지만 사망해버린 범비아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외교 사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만이 뭐 방중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석방이 되면서 네. 로드만이 일종의 특사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네. 미국과 미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어느 정도 외교적으로 지금 연결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디 공식적인 라인이 있다고 지금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말씀 미국과 북한은 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뭐 뉴욕 채널이라고 뉴욕에 이제 우리 유엔 북한 저 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참 뭐 그냥 말씀드리면 답답하다기보다 미국의 이중성이죠. 제 감성적인 자기네들은 급하면 다 대화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나 2, 3년 전에 저 누굽니까 오바마 정권 때도 급하면 와가지고 평양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우리한테 뽀록 난 거는 이 비행기가 와서 저쪽으로 예를 들어 괌에 비밀기가 떠가지고 평양으로 갈 때는 우리한테 걸려야 되거든.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갖고 뭐 동아일보 이런 데 특정하고 비밀 방북했다는데 심심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요번에 한미 협상할 때도 굉장히 그 기술을 잘 써야 된다는 게 문 밑으로는 우리가 엄한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그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하니까 미국물 그거는 인권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석방의 문제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 인권의 문제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남북 이산가족이 더 뭐다. 국무부나 미국이 북한 만나듯이 하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야 됩니다. 근데 왜 보수언론이나 이런 데는 뭐 미국 그런 건 부각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라인이 다 있고 언제든지 만나고 불과 얼마 전에 조셉윤이 그렇게 하면서 육자전 대표라는 사람이 그거 다 노르웨이에서 만났다 인정하고 또 평양도 갔다 왔잖아요. 물론 원비어 데리고 왔지만은 다는 못 데리고 어쨌든 자기네들 인권적으로 그런다는데 우리는 남북관간에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파고들어야 되겠죠. 조신 아주 지적이 있어요. 비밀 접촉이든 뭐 공식 접촉은 북미 간에는 늘 있고 지금도입니다. 오늘도 뭐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담아왔던 게 많이 이렇게 그렇게 되어갈 가능성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뭐 그대로 얘기를 다 하라니까 우리의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의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이건 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단 한 가지는 감인데 감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와서 무언가는 생각하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남북 대화 문제라든지. 근데 일단 이번 워싱턴 가는 거는 그렇게 기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론. 예. 이를테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뭐 이상한 망난이라고 해도 예. 탄핵까지 거론될 마당인 정도로 상황이 입지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교에 있어서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안들 중에 하나가 북핵 해결에 관련된 부분일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북한이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해 줌으로써 자기들이 입지가 더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근데 사실 북핵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미국과 이야기하려는 일종의 도구와 수단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과는 아무 상관 사실 없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우리가 그러니까 부정적 이미지로만 바라보면 트럼프가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뭘 대단히 해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트럼프건 문재인 대통령이건 둘 다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합의를 도출해 냈을 때 양국 국민이 봤을 때 서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국내용이라고 제가 오늘 이 문제 썼는데 둘 다 국내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 2단계라도 하지만 대화, 북과의 대화라든지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우리 어떤 주도권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뭐 물밑이든 뭐든 용납하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참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우리 대통령이 얻어와야 될 부분이 없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제재 합의했다. 사드도 하기로 했다. 기존 뭐 전략도 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버리면 어떤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참 멍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럴 가능성이 80% 이상이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문정인 특사 논란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사드 배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전 정지 작업 그런 용도인 거죠. 분위기 안 깨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참 애매한데요, 묘한데 지금 그렇게 이제 사실 미국 쪽에서는 언론 보도에서 약간 하긴 하지만 뭐 같이 갔던 우리 문정인 교수님하고 같이 갔던 뭐 의원도 그랬지만은 뭐 그렇게 그걸 뭐 한국 너거 봐라 너거 뭐 사드 뭐 안 해? 또 뭐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제 18명의 의원들이 또 이제 누굽니까 트럼프한테 서한을 보내갖고 한국 왜 그래 사드 늦어지느냐 뭐 절차 어쩌고 강력하게 해라 이래갖고 뭐 조선일보 뭐 제가 며칠 말하지 이런 또 크게 쓰던데 18명이에요. 18명. 그분들 항상 그래 하는 매파 의원들이에요. 예. 그렇게 또 굉장히 쓰고, 그분들은 뭐 항상 그래 해요.
그런데 둘 다 국내용이다. 사실 이 지금 초기 우리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좀 이렇게 국제 관계적으로 하면 혹시 막 비판한다까봐 지금 출발한 정부를 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말할 건 말해야 되니까요. 그런 게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뭔가 보여주려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담만 트럼프는 제가 썼지만은 실제적인 북한 위협보다 CIA 정보 매일 보고받습니다. 뭐 마이크 폼페오 그 CIA 국장이 이틀 전에 하루에도 매번 전화 와서 아주 괴롭다고 북한 문제 물어가지고 트럼프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보고받는데 트럼프가 진짜 장사꾼이기 때문에 진짜 뭐랍니까 관심을 두는 건 미국 언론 보도입니다.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쏜 거는 별거 아니다. 다 봤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CNN 방송하죠. 폭스 뉴스 때리죠. 뭐 브레이킹 뉴스 나오면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미국들이. 북한 당연히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 의미니까 그렇다는 의미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이런 거는 하나의 저희도 기대감이 되지만 일단 그 부분은 동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막 휘감 없는 것처럼 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 동의했다. 아주 자세 취하고 하겠죠. 골프 못 치러 가는 게 아쉽겠죠. 문재인도 싫어하니까. 뭐 아마 골프 그런 거 다 할 건데 그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얻어와야 될 게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얻어와야 될 게 이제 뭔가 우리가 약간 미국 통으로부터 듣는 정상회담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두 갈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한미 정상회담 잘 되겠습니까? 글쎄요. 우선 뭐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쏟아내세요. 예. 어쨌든 후보 시절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평양을 먼저 가겠다. 갈 의지가 있다. 사실은 평양을 먼저 가겠다는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남북 대를 중시하겠고 평양을 먼저 갈 의지가 있다 하니까 막 보수 언론에서 막 이러다가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미국을 먼저 가시는데 뭐 보수 언론은 뭐 여러 가지 기대한다 뭐 어쩐다 하겠지만 또 자기네들 어떤 그게 또 안 맞아지면 사드라든지 또 막 비난을 하겠죠. 흔들기 말하자면. 그래서 그 점이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좀 아쉽고요. 우리 문제는 뭐냐면 굳이 그 약간 급한 이렇게 꼭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는 게 좀 제 입장에서 아쉬운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정권 청와대 쪽이나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어떤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어떤 지도자 집권자로서 어떤 그런 측면이 강했던 것 같고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는 게 제가 이번 주에 아마 시사전에 나갈 건데 결국 기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좀 비관적으로 보는까지 오늘 써버렸는데 그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뭐 나쁘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국제관계 상황들이 그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후보 시절이나 내가 얘기 다 드리면 그분들 제 후원자들 이렇게 명단 보면 쫙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뭐 로키드 마틴 뭐 이렇게 보잉 이렇게 안 할게요. 말 안 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니까 그건 그거고 우리가 이제 뭔가 얻어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 굉장히 초당적인 그러니까 공화와 민주당 상하원이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합동연설을 요청할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가를 미국 정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탄핵 위기고 야당한테 쫓기고 언론한테 쫓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동안 있었던 5번의 보궐선거에서 취임이 압승을 거뒀어요. 쉽게 말해서 언론이나 정당들은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지금의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의 30%의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전승의 보궐선거 승리를 줬단 말이죠. 이렇다고 보면 대내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트럼프의 지지율, 국민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네. 따라서 이거에 그 트럼프 저지에 실패한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 탄핵을 통해서 등장한 세계적인 이슈를 끌고 있는 민주적 대통령 문재인을 자기네들이 트럼프 견제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그걸